인플루언서 대체 왜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그냥 완전 압축해서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하시면 붙으실 거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인플루언서. 아주 가볍게 정리해 드릴게요.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우선 인플루언서가 되면요. 인플루언서 홈이 생깁니다. 저처럼 이렇게 홈이라는 게 생기고요. 각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네이버 TV, 뭐 스토어, 저처럼 스토어가 있으면 이렇게 스토어 마켓도 연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둘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요, 인플루언서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업체들도요, 인플루언서가 아닌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키워드가 어떤 게 챌린지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주시는 업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 아직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거고, 인플루언서가 안 되어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협찬을 받거나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느냐? 물론 인플루언서가 붙은 다음에도 장점도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 로직들이, 네이버 로직들이 인플루언서 위주로 띄워주는 글들이, 그런 메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PC의 첫 화면만 하더라도 곧 수정이 될 거라고 배너가 작게 뜨니까요.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 모아서 토픽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메인에 뜨는 기회가 인플루언서에 생긴다거나,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먼저 뜨는 키워드가 벌써 육아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4,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가 아니신 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 키워드 챌린지에 경쟁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난 상위 노출이 안 되었던 블로거다. 나는 정말 작은 블로거다. 방문자가 200, 300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나한테 맞는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 근데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헤드뷰가 뜬다고 합니다. 이 수익이 크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 많은 그런 검색자분들이 우리 글을 보러 와서 이 곳곳에 있는 그런 광고를 누르려면 당연히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누르기는 하겠지만은 아주 완벽히 100% 수익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간에, 글의 중간에 또는 우리가 토픽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크게 뜹니다. 약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블로거 분들도 여기 배너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건 좀 사이즈가 작고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프리미엄 광고 붙으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랑 인플루언서 토픽이랑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 글에도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랜덤이라서 요것도 사실 랜덤이라서 요 수익도 무조건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수익이 2배로 뻥튀기 되냐? 절대 아니다. 그거는 진짜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되기 전부터도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나 애드포스나 이런 건 따로 공부를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인플루언서 이런 강의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장점, 요거랑 이렇게 캠페인 신청이 따로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금액이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높은 건 아무래도 까다롭죠. 직접 간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발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발행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추세들이 이렇게 상품 지급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된 건지를 업체에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는 업체도 있고 모르는 업체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업체들 중에서 소문이 났겠죠. 인플루언서 키워드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먼저 뜬다.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이 최고다라는 게 조금 업체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면서 사실 제가 이메일은 개인 계정이라 저희 이제 블로그 강의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메일로 연락이 일단 많이 오는데 거기에 항목 중에 인플루언서를 우선으로 뽑겠다. 이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기본으로 좀 원고료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방문자에 따라서 조금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 5만 원, 10만 원 이상 정도는 원고료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댓글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 2, 3천의 방문자를 가지셨는데도 자기는 원고료 건을 거의 해본 적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돈내산 리뷰도 많이 쓰고 상위 노출도 많이 시키시고 당연히 이렇게 연락 오는 업체와 관련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하셔야지 연락이 올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아 인플루언서들이 연락이 좀 자주 안 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놀이.
뭐 미술놀이라던가 아니면 육아 일기 이런 걸 써요. 그럼 아무리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조회수가 많다고 한들 일단 육아 일기는 엄마들이 찾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미술놀이 같은 경우는 미술놀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그 블로그 마켓 어떤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이제 개인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대형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고료 없이 협찬건이 거의 노리는 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연락 오는 건들은 어떤 거이죠? 이제 대형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 비타민일 수도 있고 아기 비타민 쪽일 수도 있고 아기 주스, 기저귀, 뭐 분유, 이유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업체가 있는 곳들의 키워드도 내가 가끔 내돈내산으로 쓰셔야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시면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수익적으로 나아지는, 발전되는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 애드포스트 수익 늘리기나 이런 쪽을 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플루언서에 집중해 볼게요. 그럼에도 인플루언서가 붙으면 장점들이 분명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어 광고의 효과라던가 아까 무료 공부하는 어떤 영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회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커넥트라고 이제 여러분들 레뷰 어플 많이 아시죠? 체험단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은 네이버랑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 브랜드 커넥트에서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육아 전문이기 때문에 육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육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레뷰와는 다르게 육아여야 신청이 되는 것만 신청이 돼요. 그러니까 랩은 일단 신청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육아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주제를 누르면 아예 신청 불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은 보시다시피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볼 만은 하다. 근데 보상은 처음에 10만 원도 많았는데 요즘엔 또 점점 이렇게 지급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기의 글값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의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귀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자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막 팬 뭐 이렇게 좋아요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 상품 이런 원고료를 안 줘도 하시고 원고료가 낮아도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모두의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그렇게 업체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글 하나 쓰는데 사진 찍고 글 쓰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죠? 신경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시간 대비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을까요? 자, 이거는 육아 빼고 모든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참고적으로 꼭 요거는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글로는 자세하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빛날만 블루 가는 엄마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컨텐츠가 제가 뭐 한 500원, 700원, 비싸도 1000원을 넘지 않게끔 글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냥 하나만 모셔도 되고 구독을 하셔도 됩니다. 첫 구독의 경우에는 이렇게 쿠폰을 받으시면 2,900원에도 모든 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몇 개 골라서 보셔도 되고 오늘의 이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제가 최근 저한테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붙으신 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딱 봤는데도 키워드의 감을 딱 잡고 나니까 조회수와 이웃수가 자동으로 붙고 와, 저 토픽이 올라갔어요. 저 메인에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상위 노출만 공부하시면 블로그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붙으신 최근 동향을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옛날에 붙으신 분들은 글도 이미 뭐 자유자재죠. 주제도 막 뒤섞여 있죠. 그 다음에 현재는 조회수가 높고 이웃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랑 다른 분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시면요. 총 발행글 수가 300개 이하인 분들이 대다수죠. 그 다음에 조회수 같은 경우는요. 800, 600인데 사실은요. 한 50%가 거의 2, 300에 합격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수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500에서 700 정도였는데 그래도 요즘에 댓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올리신 분들인데 합격 당시에는 그래도 1,500 정도에 붙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1,000에서 2,000 정도의 이웃수
조회수는 한 500 정도만 되셔도 충분합니다. 300에서 500만 되셔도 붙으시는 분 정말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총 발행 글수.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발행 글수는 내가 엄청 많이 글을 써야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운영 시간을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신규자만 요즘에 좀 잘 뽑아준다라는 말도 되게 많은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규자분들은요, 게시판이 몇 개 안 되면서 그것만 글을 이제 공략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잘 붙으신 거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보면은 체험단도 뭐 맛집, 카페, 뭐 갑자기 뭐 뷰티, 화장품, 피부 마사지부터 육아 제품부터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딱 어떤 주제시네요라고 뽑아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많게는 사실은 1만 방문자가 되었음에도 안 붙으신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주제. 인플루언서는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주제 알았다. 뭐 육아 정보를 쓰면 된다더라. 좋은 정보를 쓰면 된다더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딱 이것만은 꼭 하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블로그 타이틀 또는 스킨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제 맞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비공개 해주셔야 됩니다. 글이 100개도 안 된다. 아유, 그럼 비공개 하실 때가 아니라 글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글 기본 200개는 되셔야 돼요. 200개는. 한 달에 우리가 1일 1포를 했을 때 30개의 글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00개라고 했을 때는 3달. 3달. 200개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한 사람 뽑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은 하셔야 된다. 최소. 그다음에 썸네일 만들기. 이거는 자유신데요. 자, 내가 봤을 때 내 주제는 2가지, 3가지 정해서 확고하다. 그럼 썸네일 안 해도 돼요. 나 사진 예쁘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붙으셨어요. 그렇게 붙으셨어요. 근데 썸네일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주제가 이렇게 이제 좀 송곳처럼 또렷하게 내가 보여지는 주제가 마땅히 없다. 뭔가 이렇게 내가 조금 애매모호한 주제인 것 같다. 그러면 썸네일 간단하게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좀 만들어 보시는 것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는요, 늘리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한 5개, 10개 정도, 10개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0개가 어떤 이웃들이 5개 달고 내가 5개, 이거 대댓글 달면 10개예요. 그죠? 그래서 1개에서 0개는 조금 여러분, 이거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 사람이 양지를 글을 쓰는 건지도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죠? 저도 사실은 공감 댓글이 모든 글에 다 달리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관리하고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글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이 온라인 자체를 되게 오프라인처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나랑 되게 오래 갈 사람을 오래 지내고자 하지, 그냥 오며 가며 가볍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강제로 붙잡으려고 블로그를 하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운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번아웃, 그 다음에 현타가 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헛헛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찾아가고자 하는 이웃들만 딱 선정해서 이웃을 맺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7천 명의 이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블로그가 4년, 5년이 됐거든요. 2번째 블로그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 정도 연차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막 2천, 3천 이렇게 4천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서로 잇을 막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웃수 늘리기. 그래서 이웃수 늘리기는 1000에서 2000. 제가 그래서 평균치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수치. 이분들이 오래 붙으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양질의 글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밑에 글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진짜 꼭 하셔야겠죠. 인플루언서 주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주제가 여행, 스타일 중에 패션, 뷰티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푸드, IT 테크, 자동차, 리빙, 육아, 생활건강. 생활건강은 거의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와 영양제 같은 거 경우 팁들 들어갑니다. 게임, 동물, 펫. 그다음에 운동, 레저, 프로스페츠, 방송, 연예, 대중음악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치면 나옵니다. 인플루언서 키워드, 인플루언서 주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대기 슬래시 바로 적혀 있는 건 그냥 한 번에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쉼표로 되어 있는 건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인플루언서 안 붙으신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로 좀 전문으로 뛰고 있지만 리빙 어떤 뭐 전자제품이든 가전가구든 리빙 생활 정보 쓸 수 있고요. 영양제 뭐 건강 정보 쓸 수 있어요. 등록 키워드 등록 가능합니다. 상위에 뜨는 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미 최적화인 사람이 인플루언서에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우후죽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글도 계속 반복돼서 쓰고 키워드도 반복돼서 뭐 쓴 글 또 쓰고 다시 뭐 짜집기로 해서 쓰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도 1위 하고 여기서도 1위 하고 여기서도 1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짜집기 하신 분들만 1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여기 위에 다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이게 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 파워블로거만 뜨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융화시켜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좋은 글 쓰는 사람은 뭐예요? 주제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맞죠? 왜냐면은 육아에서 전문가가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은영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정말 쓰시는 글들만 써요. 거의 대부분 육아 인플루언서, 육아 블로거들은 거의 대부분 육아맘이잖아요. 또는 임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쓰시면 되는 거고 애 키우는 과정 쓰면 그게 육아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모두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내가 또렷하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자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조금 꾸며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기 좋게 주제도 안정하고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주제, 조금 소주제, 자신 있는 소주제도 정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체험단도 많죠. 오늘 어디 갔다 온 거 쓰시죠. 카페도 쓰시죠. 먹는 거 배달 음식도 쓰시죠. 이거는 육아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잊지 마시고 요거를 준비를 하실 건데요.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6개를 제가 반복해서 다시 뭔지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저기 말로 들으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상단에 스킨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요, 그냥 기본 스킨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스킨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위에 스킨을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사이즈 오는 거 작은 거는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름만 조금 다른 건데 뭐 작은 거랑 이제 긴 거랑인데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시거나 캔바에서 만드시면 땡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받고요.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사실 여기 밑에다가 바로가기 기능을 심어놓긴 했는데 투명 미제 여러분들 눈에만 안 보이는 좀 투명한 색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은 블럭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만들어야 되냐? 아유, 상관없어요. 저 인플루언서 붙었을 때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없이 붙으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제 정하셔야 되죠. 육아 인플루언서인지 생활건강 인플루언서인지 리빙인지 여행인지 교육인지 뭔지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를 정하세요. 그러면 그 정하신 거를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니까 육아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키워드를 내가 다 공부해 놓으세요. 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 글 30개를 쓸 수 있으니까 20개에서 30개는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쭉 쓰는 거예요. 미리 쓴다고 생각하고 쭉 쓰세요. 자, 근데 요거는 상위 노출하려면 또 이제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전 영상에 있고요. 짧게만 얘기 드리면, 제목에 우리가 키워드를 한 3, 4개 들어가요. 단어가 3, 4개 들어가잖아요. 인플루언서 키워드로만 3, 4개 채우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붙지도 않았는데? 그럼 난 계속 인플루언서한테 밀리죠. 인플루언서 키워드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내 키워드 찾으셔야 돼요. 약한 키워드 찾으셔야 돼요. 내가 뜨는 키워드 작은 거. 문서수도 작고 조회수도 적당한 거, 백단위 작은 거 찾으셔야 돼요. 요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쉬워요. 생각하고 하고 하다 보면 쉽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하다 보면 당연하게 발전이 됩니다. 아까 이분들이요.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당시에 100이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키워드만 알면 돼요. 내가 이 생각의 틀만 깨부시면 돼요. 자, 컴퓨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한테 내 글을 띄워주게끔 입력을 하는 제목을 쓰시고 그 얘가 알아듣게끔 본문 안에 그 키워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 위에 스킨을 넣으시는데 내 주제를 정하세요. 그 주제에 대해 키워드를 당연히 적어놓고 공부하시고 그거 쓰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미 다른
영상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쓰시는 기본인데 미리 준비하는 인플루언서 준비하는 거고요. 오늘은 인플루언서 붙으려면 어떻게 꾸밀까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주제를 내가 정했잖아요. 그 주제 분위기로 여기를 꾸며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육아기 때문에 뭔가 육아 느낌으로 꾸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바뀌기 이전에는 그냥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아이들 사진. 그래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카테고리 또는 게시판 설정으로도 돼요. 이거는 게시판이에요. 제가 아이랑 여행 가는 게시판을 넣어놨어요. 이게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제 유튜브 기초 영상에 강의 중에 프롤로그, 그 다음에 블로그 설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프롤로그 설정하는 방법, 그거 꼭 보세요. 프롤로그로 설정하세요. 자, 첫 번째 여기 위에 블로그 타이틀 또는 스킨 꾸미기, 두 번째 내 인플루언서 정한 그 주제로 내 이 분위기의 스킨을 꾸며 놓으시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 자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프롤로그로 설정을 하실 건데요. 프롤로그 설정 시 자신 있는 카테고리로 세 개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내가 정한 그 인플루언서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그 글들을 쓰고 있으신지 본인이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제 뭐 4세, 5세, 연년생 육아맘, 연년생 육아일기와 엄마표 미술놀이를 씁니다. 이제 엄마들과 소통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메일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프로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게시판 정리. 게시판 정리는 뭐냐면, 여기 밑에 우리 블로그, 프롤로그 두 개 중에 딱 다른 점이 하나가 바로 이 게시판이 보이고 안 보이고거든요. 블로그로 해서 볼게요. 저는 운영 기간이 많아서 많아졌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면 자, 육아에 맞는 거 어디까지죠? 위쪽까지죠. 자, 여러분, 빛날만 이하는 보시지 마시고 접어놨어요. 이거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어놓는 것도 사실은 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겉보기 안 보이게 접어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하게 벗어나는 주제. 그러니까 육아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저는 카페 맛집은 조금 비추천드려요. 그리고 뷰티, 그다음에 피부 마사지 이런 거는 육아랑 너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 물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에 5개 이내로 비공개 하시면 됩니다. 뭐 삭제, 비공개 상관없어요. 근데 숫자를 너무 많이씩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글은요, 너무 많이씩 통째로 날라가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컴퓨터는 그냥 데이터 통째로 정리해서 키워드 계산하고 게시판의 개수나 글 개수를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다시 왔는데 갑자기 50개의 글이 사라졌어요. 50개의 글이 이동을 했어요.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하루에 5개 이내로 이동, 5개 이내로 삭제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아정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게 나누자면 초등교육은 사실 교육 인플루언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준비하신다면 요 두 가지 게시판만 딱 보여지게끔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정리를 한다거나 순서조차도 자신 있는 거 내가 노리는 인플루언서 주제를 위로 상단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썸네일 안 쓰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의 개수를 더 많이 쓰고요. 양질의 글에 승부합니다. 양질의 글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꼭 되게 좋은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좀 정보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가독성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댓글 공감수 늘리기랑 이웃수 늘리기는 한 번에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가 상위 노출할 때는요. 댓글 공감수라든가 이웃수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주진 않는데 플러스 요소는 되어요. 예를 들어 스크랩 공감 댓글이 되게 며칠 안에 많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 글의 상위 노출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집에서 같은 IP 잡히기 때문에 남편 거로 누르거나 가족 거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 비정상적인 방법은 모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댓글 공감 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근데 정말 100개까지도 댓글 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과연 인플루언서 붙으신 다음에 더 달리셔야 되는데 더 어려워져요. 더 달리셔야 되는데 과연 버티실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하신다면 그냥 2, 30개 정도만으로도 충분은 하실 것 같은데 뭐 100개로 좀 돋보여진다면 그것도 플러스 요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뽑는 일이기 때문에
댓글이 뭐 100개, 200개예요. 그리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추가로 뽑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몇십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몇십 명 중에 한 명 때문에 내가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까지, 유튜브까지 굳이 내가 힘들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지금 그냥 편하게 글 쓰는 거라 뭐 이렇게 하고 하루에 글을 워낙에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참고하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키워드도 안 넣었어요. 반복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습처럼 그냥 올렸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데 너무 숫자에 얽매이고 인플루언서 얽매이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7년을 운영해 본 사람의 마인드를 조금 적어두었더니 다들 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렇지만 보통은 뭐 이 정도입니다. 5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댓글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일을 정해서 답방을 다니시면 좀 덜 피곤하실 거다. 요거는 그냥 팁 중에 하나로 드리고요. 인플루언서 준비를 하신다면 댓글 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은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새로 이웃들이 많이 눌러주니까. 근데 댓글로 칠게요. 10개 정도는 그래도 관리를 해주시면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양질의 글을 좀 썼구나 보여주려면 사실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달리면 좋겠죠. 근데 10개가 20개가 결국 내가 대댓글 달면은 20개 채울 수 있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만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글이고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자, 요게 오늘 가장 포인트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자, 육아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육아도 되게 많죠. 출산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육아 일기, 육아 팁 정보, 리뷰, 뭐 장난감, 놀이, 뭐 별의별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를 여러분 2개에서 3개를 고르세요. 내가 자신 있고 또는 꼭 해보고 싶은 것들로 조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근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작업을 좀 이렇게 딱 힌트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딱 드려서 3가지를 딱 골라서 붙으신 분들은, 가장 빨리 붙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유아식, 육아일기, 육아정보 요렇게 세팅을 하면 아기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아기가 결국 육아잖아요. 그죠? 요렇게 딱 조금 한 90개 글로도 붙으시는 분을 조금 많이 봤거든요. 90개, 100개 정도로도. 그래서 요렇게 작업하는 게 가장 빨리 붙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렇게 노리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리뷰, 참, 사탕, 뭐, 과자, 뭐 물건 산 거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게 뭐예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 쓰기 힘든 거.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미술놀이. 미술놀이는 돈이 되는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계속 쓰는 건 또 요걸 좋아하셔야 되고 좀 재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표 놀이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색종이 접기만 해서 붙으신 분도 봤어요. 그 다음에 육아 정보. 육아 정보 정말 팁, 뭐 아이들 뭐 예방 접종 팁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뭐 수족구나 뭐 어떤 바이러스 유행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정말 팁으로 굉장히 가득가득 모아놓으신 분. 이렇게 붙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식이나 이유식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레시피 찍고 이거 요리 방법 찍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 어떤 분이 이렇게 찍다 보니까 유아 반찬, 아이 반찬, 시금치 반찬, 갑자기 연근조림 이렇게 돼버리면 푸드리스트 쪽으로 가버려요. 푸드 레시피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빨리 찾으시려면 최근 합격자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하시는 게 앞에 얘기한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양질의 글이요.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 당연히 길게 나오고요. 사진수, 글수도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면 쭉쭉쭉쭉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아정보, 육아일기, 놀이, 아니면은 어떤, 어, 유아식, 이유식, 아니면은 내가 장난감 리뷰, 어떤 게 자신 있는지를 정하세요. 그다음에 그거를 2, 3개를 딱 정하세요. 그다음에 그걸로 계속 쓰면서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반응이 좋은 글, 그게 내가 잘 쓰는 글이거든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쓰고 싶은 글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쓰면서도 저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글이 각자 다 달라요. 왜냐면은 각각 재능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을 쫙 정리해 보세요. 전체 꾸미기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 블로그를 세팅하시고 내 주제 2가지, 3가지 정해서 킵고잉 해보세요. 그럼
빨리 붙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